자, 혁신위원장을 임명할 때 이 대표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당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당의 혁신을 맡아주실 책임자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혁신기구가 우리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이 혁신기구의 개혁안들을 전폭 수용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민주당, 그리고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김은희 실장님, 좀 객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럼 이 혁신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든 혁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저 혁신위를 논의가 시작됐던 게 돈봉투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네. 돈봉투 사건으로 민주당 전체가 거의 뭐 상처가 막 나고 있을 때, 그리고 또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가 나서 국민들 시선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도덕성, 윤리성 이런 측면에서 엄청난 금이 가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서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 와서 외부 인사에게 혁신위원장을 맡겨서 민주당이 국민들 눈높이에 다시 합당하게 새롭게 거듭나겠다. 혁신이라는 게 거듭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듭나겠다는 변화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모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계속 나왔습니다만 한 달 반 넘게 활동을 하면서 딱 하나 1호 의안이 바로 불체포 특권 포기였는데 그것도 한 3주 정도는 또 현역 의원들이 계속 사보타지를 하면서 의총에서 계속 거부를 했다가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서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구렁이에 담 넘어가는 듯한 혁신 1호 의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 뒤로는 사실 별로 한 게 없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간담회 하고 청년들 간담회, 그다음에 인천 갔다가 뭐 춘천 갔다 하면서 실언만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장을 만들어서 구성을 맡긴 분으로서도 이건 자기 양에 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라면 혁신위가 뭐하러 일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찌됐든 자기 당의 어떤 리더십을 확보하고 당이 국민들한테 조금 거듭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계속 점수를 깎아먹는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 정도에서는 좀 사퇴를 하든지 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왜 혁신위가 저렇게 엉망진창이 될 수 있을 밖에 없었느냐. 저는 이재명 대표 혁신위는 그냥 액세서리용으로 혁신위를 8월 말까지만 해서 일단 비명계의 불만을 좀 잠재우고 국민들의 시선을 좀 딴 데 좀 옮겨놓자. 이런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정권을 주거나 힘을 실어주거나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어떤 보탬을 주는 것보다는 혁신위가 굴러가는 동안 돈봉투,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을 약간 이미지를 좀 물타기 하는 듯한 이런 정치적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도 보면 혁신위는 성적도 초라했고 이제 와서는 그 책임을 너무 크게 져야 되는 상황이어서 대표 스스로 결자 해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윤춘호 논설위원, 혁신위가 출범 이후 현재까지 활동을 하면서 인선 같은 걸 볼 때도 계속 친명 혁신이다 이런 지적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모셔왔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김은경 위원장이 당의 리스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도 영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당연히 대단히 지금 상처가 크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런 걸 기대하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모셔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이제 관심을 끌었던 것은 내년 총선 공천 룰을 혁신위에서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다들 관심을 둔 거거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김은경 혁신위에다가 관심을 뒀던 것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남은 것은 또 김은경 혁신위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남은 숙제는 이제 공천 룰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공천 룰은 각 정당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가장 크게 관심을 두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만신창이가 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만드는 공천 룰 이것이 과연 민주당의 구성원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느냐라는 점에서 이제 앞으로 더 논란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김은경 혁신위가 사실상 이제 동력을 상실했다고 보고요. 그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든 아니면 김은경 혁신위원장 스스로의 본인의 결단이든 결단을 내려야 될 어떤 시점이
눈앞에 와 있는 것 아닌가. 더 이상 혁신위의 이름으로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당내 분란만을 더 조장하는, 더 키우는 그런 역할에 불과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다 보니까 민주당의 원로들까지 혁신위를 향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과감하게 사과시키고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흔들흔들하고 있어. 흔들리면 안 돼요. 강하게 나가라 이거죠. 빨리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도 사과를 해야 되고 그걸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딱 치고 나갔으면 이 꼴 안 당한다니까요. 혁신위는 저거 할 게 아니거든요. 해봤자. 어차피 비대위로 가야지. 총선 이제 앞두고. 저렇게 서로가 생겼으니 좀 빨리 해체하는 게 그냥 지금 다 깨끗이 여기서 죄송합니다라고 혁신위원장 내려놓는 게 그 민주당을 돕는 길이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번에 이게 얼마나 또 총선에 악재로 작용하겠어요? 네, 자, 복귀영 비서관님, 민주당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혁신위의 임기가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은 거죠? 네, 뭐 임기라기보다는 정기국회 전까지 활동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네. 한 달가량 남아있는 건데요. 민주당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뭐 내년 총선에 제가 선수로 뛸지 안 뛸지 네. 뭐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안타깝죠. 네. 그리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이후에 민주당의 쇄신과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근본적으로 혁신위 구성의 그 이유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벌어지는 어떤 정치적 공격에 대해서 변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혁신위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이제 당내 지금 불안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께서도 깨끗하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씀 하시는데 아마 많은 민주당 당원들이 그 선배님들 말씀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은경 위원장께서도 이런 말씀들 잘 새겨서 당의 최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조속하게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만약에 이제 혁신위가 활동이 무산된다라고 하면 민주당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위기관리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최소한의 어떤 피를 흘려가면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돼요. 피를 전혀 흘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결단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결단, 이것이 두 가지가 동시에 수반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면서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네, 당의 원로들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현재 당의 지도부를 차지하고 있는 의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비명계죠. 김종민 의원은 변명할 여지 없는 발언이고 정중히 사과해야 마땅하다. 이재명 대표한테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민주당 지도부 의원 한 분도 지도부가 사과한 순간에 혁신위의 정치적 권위는 끝난 거다. 당내 혁신위를 탄핵하라는 여론이 심각하게 제기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윤천호 논설위원. 예. 당내 혁신위에 대한 불만과 비판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게 지금 탄핵하라는 건데 이건 탄핵은 가능합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탄핵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해체가 됐든 아니면 자발적인 자발적으로 내려오든 이런 것들을 아마 표현하는 정치적 용어일 텐데 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 부분 그건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앞에서 한 민주당 지도부 의원의 말을 인용해서 지도부가 사과하는 순간 그것은 혁신위를 사실상 탄핵하는 결과가 될 거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만약 사과한다고 그러면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사퇴 내지는 혁신위의 해체를 아마 전제로 한 발언이 되겠지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지금 나흘째예요. 나흘째 이런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최고 책임자이고 그다음에 영입을 주도했던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의사가 뭔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소 이상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뭐 이제 한 사흘 나흘 정도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 이번 주를 넘긴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 보고요. 혁신위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결단해야 됩니다. 이걸 한 달 정도 더 가져가서 막 공천룰까지 만들게 하는 이 역할을 원래 예정대로 가져갈 것이냐 네. 아니면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종료하도록 어떤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 고민들을 좀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자 복규영 비서관님, 조금 전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얘기 들으셨습니다만 네. 역시 정치의 고수고 민주당의 언론이잖아요. 네. 자 그런데 혁신이 갔다 뭐가 안 된다. 비대위로 어차피 가야 된다. 총선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제 10월부터 총선이 이제 6개월 남은 시점부터는 정당이 이제 총선 체제로 다 전환해 가는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망하기에 이재명 대표 체제가 가을, 겨울쯤이면 아마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이것이 이제 총선을 대비한 당의 지도 체제의 변화. 네. 이런 것들을 예측을 했던 건데 또 당 내에서는 보면 임기가 8개월 이상 남으면 대표 선거를 네. 기존과 똑같이 대의원 선거, 권리당원 선거로 해야 되는 것이고 네. 8개월 이내로 남으면 중앙위원회 선거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4개월 미만으로 남으면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비대위를 4개월로 하면 뭐 아무튼 저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져서 지금 만약에 그만둔다라고 하면 그 전당대회를 다시 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당이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판단들을 내려서 선거를 앞두고 선거 체제로의 전환, 이것이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는 당의 지도 체제의 변화, 이 모양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 같고요. 당장 조금 전에 이제 혁신위에서 핵심적인 활동 과제가 공천 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이제 공천 룰을 저희가 확정을 했잖아요. 네. 그 공천 룰을 만든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비명계라고 얘기하는 이계호 의원을 비롯해서 네. 비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룰을 만들고 이 룰에 대한 권리당원, 전당원 투표까지도 해서 동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공천 룰을 손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천 룰이 지난번 21대 국회의원들 공천할 때 적용했던 룰하고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공천 룰에 대한 손을 대는 순간 당은 급속한 혼란의 도가니로 빠질 수밖에 없어서 공천 룰을 손대지 않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러니까 실제 남은 기간 동안 혁신위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저는 뭐 근본적으로 좀 갖고 있는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김연경 위원장도 활동이 답답할 것이고 그 혁신위에서 어떤 국민 눈높이에서 혁신 과제가 나올 거다라고 기대했던 뭐 우리 저 당 지도부라든지 의원들도 굉장히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김군식 실장님. 예. 뭐 정책을 연구하시는 정책자시기도 한데 네. 자,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좀 극복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혁신위의 김은경 위원장의 설화, 뭐 실언, 뭐 논란이라는 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고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런 그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 내 여러 가지 갈등, 친명 비명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실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부의 회의론이 들 정도로 저는 지금 엉망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김인경 혁신위원장의 이런 발언으로 촉발된 혁신위에 사실은 유명무실해진 사실은 이제 용두사미로 끝나버릴 것 같은 이제는 사실 혁신위 같은 경우는 일을 하려고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된 상황은 전체적인 대선 패배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거, 돈봉투 사건이라고 하는 거, 김남국 코인 사태라고 하는 일련의 도덕성과 윤리성의 문제가 중첩적으로 작용해 오면서 그 고리를 언젠가 한번 끊어줬어야 됩니다. 네. 끊어준다고 하는 신용을 내겠다는 게 사실 혁신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신용을 내려는 혁신이마저도 이제는 뭐 동력을 상실해버리고 이제 거의 개전 폐업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럼 그동안 미뤄왔던 이 모든 민주당의 위기를
단칼에 정리할 수 있는 좀 획기적인 자체 내부의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유인태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비대위 이야기를 이제 조심스럽게 꺼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대위를 꺼낼 수밖에 없는 것도 우리가 바깥에서 볼 때는 이제 8월 달이면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서 민주당은 뭐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네. 일단 검찰의 지금 수사 속도나 능력이나 그 진술이라든지 증거로 봐서는 8월 달이면 다시 또 체포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 비회기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가서 하든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해서 가결이 돼서 가든 어떻게든 저는 만에 하나 이재명 현직 당대표가 구속의 기로에 서서 구속이 돼버릴 경우. 네. 그죠? 저는 군사 독재 시절 말고는 저는 야당 대표가 구속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집니다. 구속이 됐을 때 과연 민주당의 이후에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 다음에 이건 제가 그냥 추측에 의한 겁니다. 구속이 될 경우 구속이 됐을 때 스스로 사퇴해서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그다음은 비대위로 갈 수 있는 공간이 열리죠. 네. 뭐 수석 최고위원이 대응을 하든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당헌 단계대로 하면 8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전당대를 하든 굉장히 이제 갈등이 시작된 내용이 시작될 겁니다. 그다음 이후에 리더십을 놓고 그러나 이제 끝까지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가서도 옥중 당대표로서 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한다. 네. 이러면 이제 민주당은 퇴로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 12월까지 가더라도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대표는 감옥에 있고 옛날에 옥중 공천, 옥중 출마, 옥중 당선 이야기 들어봤지만 옥중 당대표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 저는 눈앞에 좀 착착착 진행되고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겉으로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김은경발 혁신위의 논란이 결국은 전체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민주당의 내부적인 모순이 이제 폭발 직전에 와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윤준호 논설위원. 네. 복영 비서관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예를 든 것이 좀 가정이지만 예.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네.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부적절한 예를 들었다고 혼났거든요. 예. 물론 뭐 검찰이 네. 뭐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죠. 하지만 뭐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과거에 그렇게 대장동 가지고 바로 잘못된다 뭐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대선거 끝난 지 1년이 훨씬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손 못 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이재명에 대한 무리한 공격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어떤 그 본인들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반론을 잘 들었습니다. 자, 윤준호 논설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10월 위기설, 연말 비대위설 뭐 이런 설설들이 다 보면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놓고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내년 8월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총선을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를 수 있느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나오느냐의 문제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은 사실 그렇게 지금 전국 특히 민주당을 주어로 해서 보면 그렇게 복잡한 방정식이 아니에요. 2차 방정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딱 두 가지의 변수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내년 4월 총선이라고 하는 상수.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합들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렇게 보면 아까 이제 김근식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라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저렇게 아주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민주당이 아주 요동치는 거겠죠. 그다음에 당내 지금까지 어쨌든 상당히 그래도 내재돼 있고 수면 위로 떠오르진 않고 있는 이른바 비명계와 친명계의 갈등도 이제 본격화될 텐데 정기국회까지는 이러한 갈등이 저는 수면 위로 떠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문제, 사법 리스크 문제 역시도 당분간은 민주당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이 더 클 거예요. 그것 네. 때문에 민주당 그 자체가 분란을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것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뭐 10월 정도까지일 겁니다. 길게 가도 10월까지일 테고요. 10월 이후에 이제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민주당 내에서도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날 테고 그것의 핵심은 역시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려오는 거든 남는 거든 여러 가지가 자신이 선택할 수 있지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도 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